정리하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너무 쉽게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거를 실패라고 꼭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4번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5번.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항목은 부모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했던 양육 태도를 살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왜 낮은가를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부모님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줬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치관, 기준에 따라서 나를 혼내고 또는 칭찬하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스스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만, 뭔가 부모님의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혼나는 거 보니까 돌인데 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 내가 있는 그대로 괜찮은 사람일 리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못하는 건 뭐랄까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좋게 보거나 칭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부모님을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부모님도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어떻게 올바르게 자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양육하지 못했던 거고, 부모님 역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양육의 방식이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배우고 나에게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키웠을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나에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부모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했던 요인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 부모님의 가치관과 어떤 기준이 나랑 맞지 않으면 이제 싸워 나가야 돼요. 그건 맞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부모님이 막 공무원 해라, 대기업에 가라, 좋은 기업에 가라,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부모님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님 되게 힘겹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너의 인생이 되게 평탄하고 즐거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경우엔 어차피 달성하기도 힘들고 그걸 달성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만족스럽게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뭔가 누굴 위해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도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잘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16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쓴 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재단하지 않아요. 그냥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난 이거 못할 거야, 너무 두려워, 또 안 좋은 평가 받을 거야,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곧바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접근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태도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그 일을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예전에 말했던 완벽주의랑도 연결이 돼요. 내가 완벽하게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릴 거야. 너무 스트레스 많이 생길 것 같고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의 예시는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무대에 섰어야 됐었대요. 어떤 행사 때문에. 근데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온 거죠. 원래 무대라고 하면은 어떤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17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네, 이것도 역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특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공해온 것들 혹은 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자기가 실패했던 것들만 되게 머릿속에 크게 남아가지고 내가 또 실패하면 되게 나를 안 좋게 볼 거야. 혹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너무 나쁘게 평가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랑도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실패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근데 우리가 실패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그게 실패인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가 그거에서 나는 이걸 통해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연애가 끝나고 나면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무슨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신 것도 아니시면서 뭔가 이 연애가 끝나버리면 나는 실패했어. 이 연애가 실패로 끝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연애에서도 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이상형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속에서 나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냥 안 좋게 끝나버렸으니까 이건 실패 딱 정해놓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리하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너무 쉽게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거를 실패라고 꼭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되게 크게 생각해요. 아, 나는 또 실패했어. 이 실패로 인해서 앞으로 나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계속 자기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스스로를 예전부터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일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것도 자존감이 낮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5번, 16번, 17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18번, 19번, 20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26개까지니까 한 영상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끝내면 또 자존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 시리즈가 끝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에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